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모임인데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럽에는 대륙에는 살롱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유럽의 살롱은 뭐냐면 귀부인이 자기 집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즉석 뭐 음악 연주도 하고 시도 낭송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도 요즘 이렇게 조그만 모임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하나 예를 든 게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건데 달클럽이에요. 달클럽. 영국에 있었던 버밍햄이라는 도시인데요. 이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다윈의 할아버지 이즈머레즈 다윈,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 그죠? 아까 얘기한 프랭클린은 대서양을 건너서 오고, 그리고 뭐 볼튼 같은 그 사업가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사업가가 돈은 주로 내죠.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하고. 그 결과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사업화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자본주의, 그죠? 주식시장과 된 자본주의 나왔고요. 플랭클린 같은 사람은 미국이란 나라를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국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러니까 엄청난 발명들이 그 조그만 모임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누가 막 얘기를 하면 이제 이낙연 총리처럼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쫙 이렇게 한마디 하면 갑자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거 어떻게 해서 한 거야? 그러면서 봤더니 이 사람 조그만 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서 봤더니 자기가 그 쓸만한 말들을 거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야, 이거 신통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책을 샀어요. 그게 비망록이에요. 이게 이제 존 로크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New Method of Making Commonplace Book이라고 그래가지고 존 로크가 썼어요. 근데 존 로크는 자기를 겸손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Late learned.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냐면은 첫 번째로 이런 사람한테 이 책을 권합니다. 그래서 뭔가 유명한 주제에 대해서 덧붙일 것이 있는 일반 사람들. 이제 누가 얘기할 때 요 말을 하나 더 넣으면은 갑자기 내가 분위기를 잡는 거죠. 저 폭발하는 지식 막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존 로크가 쓴 이 방법은 유럽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했는데 이 방법의 비밀이 뭐냐면 앞에 색인을 붙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게 한 다음에 앞에 이제 페이지를 놓고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 그래가지고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모음을 써요. 아, 에, 이, 에, 오. 그러면은 그걸 딱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러브 그러면 L, O잖아요. 그러면 L, O 딱 찾으면은 러브에 대한 게 있으면 몇 페이지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살롱에 갔는데 누가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딱 펴.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 폭발하는 지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비망록이고 이때 사람들은 이 책을 지금 우리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듯이 이 책을 갖다가 가죽으로 막 재본해가지고 이걸 가슴에 탁 품고 다니는 거예요. 기부인들이. 그러면 막 와, 저 아름다움에다가 저 폭발하는 지성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멋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알파벳으로 순서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거를 다시 쓰면 사전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쓸 때는 뭐냐면 자기가 한 말만 쓴 게 아니라 누가 한 말이든 다 내 거예요. 다 거기다 저작권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목적은 뭐냐면 필요할 때 딱 쓰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논문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이제 출처를 다 써놓으면 이게 저절로 논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로크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은 그 헤겔이라는 분이에요. 헤겔. 철학과 학생들은 이제 웃을 때 어떻게 웃는지 아시나요? 헤겔. 이 헤겔은 저랑 상당히 외모가 비슷한 부분에서 친근감이 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쇼펜하우어하고 이제 그 아주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헤겔이 이제 교수로 왔는데 쇼펜하우어가 헤겔 수업은 애들이 거의 안 들을 거고 자기 수업을 다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헤겔은 장기침이 많아요.
예, 장기침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강의하다 갑자기 말을 딱 멈춰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딱 볼 때는 아, 저 사람 나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쇼펜하우어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헤겔이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헤겔은 딴 학생과 달리 큰 전지를 하나 딱 펼치고 거기다가 단어 하나를 써요. 러브 뭐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그 자기 생각 또 남의 생각 아무튼 다 긁어 모아서 그 전지 하나를 다 채우는 거예요. 요즘 우리 뭐 롤링페이퍼 보면 이렇게 뭐 교수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막 써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 단어를 이제 하나씩 푸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기숙사를 옮기려고 그러면 지게를 빌려다가 할 정도로 이 노트는 사실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틀 동안에 그 노트 쓰기와 관련돼서 등장한 등장인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86페이지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누구를 쓴 거냐면 데카르트를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망록이에요. 그죠? 이거에 있는 이 사람들이 페이지가 다 다르지만 이걸 알파벳으로 정리하는 순간 이거는 적어도 노트 쓰기 강연 관련한 노트 쓰기 인명사전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재영만의 것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돼요. 자, 이제 리추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의식이에요. 재래의식.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이걸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트 쓰는 사람들도 리추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의 생활을 하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떤 리추얼을 갖고 있냐면은 토요일 날 책방을 가요. 신간도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를 토요일마다 갑니다. 점원들보다 제가 책이 어디 있는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토요일 날 그 앞에 분식집인데 라면을 정말 맛있게 끓여요. 이 라면이 얼마나 맛있냐면 이 라면의 그 맛은 그 계란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 계란이 항공모함처럼 안으로 틀어지고 탁 아주 고고한 자세로 떠 있어요. 그거를 먹는 거죠.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러 갑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5년간 했어요, 벌써. 맨 처음에 분식집 아주머니가 저를 좀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은 왜 토요일 날 호랩인가? 뭐 이러면서 막 오해를 막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쭉 하는데 그게 저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제가 아무리 바쁘고 무슨 뭐 해외 출장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어도 토요일 날 딱 가서 라면 먹고 책 읽잖아요. 그럼 딱 리셋이 돼요. 딱 리셋. 저 원래의 저로 딱 돌아가요. 그렇지. 너는 라면 먹고 책 읽는 애야. 다 이렇게. 그 리추얼의 하나 아주 대표적인 이상한 사람을 제가 하나 소개해 올릴게요. 이 사람은 오노레 드 발자크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문학가인데요. 상당히 귀엽죠? 네. 이 사람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머리에다가 이 목 근육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목이 거의 안 보이는 이런 근육질 남자예요. 그리고 엄청난 메둘레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또 부친이 등장해요. 부친이 이 사람은 또 법률가를 만들어서 공증인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20살 때까지 아버지 말을 듣다가 20살 됐을 때 갑자기 선언합니다. 저는 문학가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봐라 뭐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한테 2년 동안 시간을 줄 거고 파리에 집세를 좀 내줄 텐데 2년이 지나서도 네가 유명해지지 못하면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2년 동안에 이 발자크는 결국 그 작품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거죠.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는데 발자크는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질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가명으로 글을 썼는데 그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예 출판사를 하나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막 빚이 늘어나서 30살쯤 됐을 때 10만 프랑의 빚을 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하면 뭐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빚을 져요. 그리고 나서 발자크가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황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소설을 써서 이 빚을 다 갚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빚쟁이와 경찰이 맨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밤 7시부터 잠을 자요. 밤 7시부터. 왜 그러냐면 그때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다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2시가 되면 깨어나요. 이때 못 깨어나죠, 보통 사람은. 그럼 하인이 와서 이제 문을 두들겨주면 이제 깨어나요. 그리고 나서 8시간을 소설을 써요. 8시간을 소설 쓰는데 이 사람은 그 까마귀 깃털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쓰는데요. 그 글씨 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타이피스트들이 타이프 치는 속도로 썼대요. 그래가지고 3일이면 잉크 한 병씩이 날라갔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이면 까마귀 깃털펜 20개가 날라갔대요.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아침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정을 봐요. 교정을 보는데 교정을 몇 번을 보냐면 16번에서 17번을 봐요. 그래가지고 교정을 저때까지 하는, 그러니까 글 쓰고 교정하는 삶으로 살았는데 8시간을 밤에 12시부터 하면 사람이 몸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발자크는 커피를 마셔요. 아주 진한 커피를 마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의 검은 석유라고 그랬어요. 그걸 마시면서 자기는 엔진이죠. 글 쓰는 엔진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이 생활을 30살서부터 60살까지 30년을 해요. 30년을 하루도 안 빼고 하고 60살에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커피를 너무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발자크의 삶 자체는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글 쓰는 거에 몰두했고 그 다음에 그 빚을 다 갚았고 이 사람의 소설이 너무너무 유명해졌고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아까 드 발자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사람 드를 붙이는 건 귀족이라는 뜻인데 발자크는 평민이었어요. 그래서 30살에 자기가 자기 이름에다 자기가 그냥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진짜 귀족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좀 되게 재미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발자크의 책상입니다. 제 패친인 김탁한 작가님한테 부탁을 해서 직접 찍어온 거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발자크의 방이고 발자크의 책상이에요. 발자크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육중한 상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 상체를 받쳤던 저 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책상 위에는 교정지가 저렇게 놓여 있어요. 새까맣게 쓰는 교정지. 그리고 발자크는 교정지 2장을 놓고 양쪽에 그 육중한 팔을 얹어가지고 상체를 책상에다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발자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책상은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그죠? 그리고 나의 몸을 떠받쳐줬다. 그러니까 이 발자크의 책상, 발자크의 의자, 발자크의 그 방, 발자크의 시간, 이것은 한 인간이 이루어낸 하나의 거룩한 리추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마키아벨리가 저녁 때 글을 쓰기 위해서 의관을 정제하고 들어가서 썼다는 것도 리추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 글쓰기를 삶의 리추얼로 바꾸자. 그죠? 그래서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다이어리, 저널, 그죠? 비망록. 이 3개만 키우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명품으로 바꾸는, 입체화하는 작업, 노트를 다시 읽는 거, 이 리추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노트 쓰기의 실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또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절망감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극단적인 인간들을 소개하면서 저 사람은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원래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습관이 저 글 쓰는 데 미쳐서 30년을 그죠? 12시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